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광고 프로덕트에서 유저 프로파일링 팀을 리드하고 있는 윤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세션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파운데이션 모델과 오디언스 타겟팅이 결합된 차세대 오디언스 플랫폼 컴파스입니다. 저희는 오늘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기존 광고 오디언스 타겟팅 모델과 시스템의 한계를 저희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발한 컴파스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저와 저희 팀의 찬호님이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약 40분간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후 5분간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의 좀 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오디언스 타겟팅에 대한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기존 시스템의 사일로화된 도메인 모델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점들을 저희가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즉 광고 파운데이션 모델의 도입 배경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저희의 차세대 오디언스 플랫폼 컴파스의 코어 세그먼트 엔진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광고주의 복잡한 의도를 자연어로 타겟팅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 텍스트 투 세그먼트 아키텍처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파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미래 비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디언스 타겟팅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광고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이 익숙한 개념이실 텐데요. 오디언스 타겟팅이라는 것은 광고주가 전달하고자 하는 제품 그리고 서비스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거나 또는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사용자 그룹, 즉 오디언스를 정교하게 식별하여 해당 그룹에 광고 메시지를 노출시키는 전략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인구 통계학적 정보 또는 관심사, 행동 패턴, 그리고 구매 이력 등 매우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실제 지금 네이버 통합 광고주 센터의 오디언스 타겟팅 설정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광고주 분들은 여기에서 자신이 노출시키고자 하는 특정 사용자 그룹을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서는 가전제품의 하위에 2개의 그룹을 선택하여 해당 오디언스에게 광고를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표는 현재 네이버 광고의 오디언스 타겟팅 현황을 개괄적으로 보여줍니다. 현재 저희 시스템에는 구매 의도, 관심사, 추정 데모, 그리고 유사 타겟 모델 등 다양한 오디언스 타겟팅 모델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모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모델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금 서로 다른 도메인의 모델들이 각각 있는데 거의 동일한 원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데이터의 전처리에서부터 학습 그리고 최종 서빙까지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이것은 각 도메인별로 수백 테라바이트에 이르는 막대한 데이터 볼륨을 각각 처리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데이터 전처리를 포함한 일부 모델의 학습에는 최대 3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사일로화된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도메인의 모델들은 그 자체로도 확장성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메인 모델이 추가될 때마다 리소스 사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은 이러한 사일로화된 시스템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분리된 타겟팅 모델과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또한 추론 모델의 확장성과 유지 보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가져가려면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할까요? 저희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광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의 광고 파운데이션 모델인 매처는
네이버의 초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1.3B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다양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사용자 행동 시퀀스를 기반으로 사전 학습되었습니다. 매처는 이러한 사용자 시퀀스를 통해 사용자 행동의 시멘틱을 담고 있는 사용자 임베딩과 광고 임베딩을 함께 생성합니다. 특히 이 두 임베딩은 동일한 임베딩 공간에 정렬되어 있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처에서 생성된 사용자 임베딩은 512차원 또는 1024차원의 고차원 벡터에 사용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다운스트림 모델이든 이 임베딩을 활용할 경우 사용자의 종합적인 맥락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앞서 제가 제시한 두 가지 질문, 즉 데이터의 통합 그리고 확장 유지 보수 효율화에 대한 저희의 해답은 파운데이션 모델 임베딩을 근본 데이터 소스로 활용하여 다운스트림 모델을 생성하는 통합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에 분리되었던 데이터 소스가 파운데이션 모델의 임베딩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복잡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개별 파이프라인이 가졌던 모델 구조 또한 단일 프레임워크로 통합됩니다. 이로써 신규 모델이 추가된다는 것은 새로운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하나 추가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손쉽게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데이터 전처리 및 운영 리소스를 대폭 절감하여 효율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중요한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디언스 타겟팅은 미리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구매 의도 또는 특정한 관심사 카테고리, 이런 정적인 사용자 그룹으로만 타겟팅이 사실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사용자의 복잡하고 동적인 의도를 포착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고,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자연어 입력을 통해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유연하고 새로운 세그먼트를 생성하는, 즉 텍스트 투 세그먼트 기술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치 최근 많은 개발자분들이 코딩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코딩 에이전트에서 자연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코드가 생성이 되는 그런 방식처럼 저희는 광고 세그먼트 생성에서 이와 유사한 시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표는 기술적으로 매우 도전적이며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당 기술의 중요한 아키텍처를 여러분에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임베딩을 기반으로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용 어플리케이션 모델이자 저희의 핵심 세그먼트 생성 프레임워크인 컴파스에 대해 좀 더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핵심을 이루는 코어 세그먼트 엔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면한 도전적인 과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파운데이션 모델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로서 세그먼트 생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의하고 구현할 것인가. 사실 파운데이션 모델은 학습과 추론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는요, 반드시 최대한 가볍고 그리고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성능은 기존의 개별 도메인 모델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수많은 도메인의 타겟팅 모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험하고 생성할 수 있을까? 사실 저희의 구매 의도 카테고리만 해도 300여 개가 넘는 세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규모에서 여러 모델러들이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한 모델 실험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 실험 결과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판단 기준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한 평가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저희의 해답은 바로 컴파스라는 프레임워크에 담겨 있습니다. 컴파스는 그 이름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첫째, 코히어런트 매칭.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생성된 사용자 임베딩과 광고 임베딩이 의미론적으로 일관성 있게 같은 공간에 정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저희 파운데이션 모델의 통합된 임베딩 공간을 의미합니다. 둘째, 프록시머티 베이스드. 벡터 공간 내에서 ANN 검색 등을 통해 의미적으로 가까운 대상을 찾아내는 근접성 기반의 작동 방식을 의미합니다. 셋째, 오디언스 세그먼테이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타겟 사용자 리스트, 즉 정교한 오디언스 세그먼트를 생성한다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컴파스가 가진 나침반이라는 의미는요, 혼란스러운 데이터 속에서 광고주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확한 타겟을 찾아주는 역할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컴파스 시스템은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핵심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모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구조는 간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모듈은 각각 시드 제너레이션, 오디언스 익스펜션, 리랭커, 그리고 세그먼트 제너레이션으로 구분됩니다. 저희는 각 모듈 내에서 다양한 모델링 및 학습 전략을 빠르게 시도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하여 최고의 위너를 찾아가는 업스테이지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컴파스는 특정 알고리즘이나 모델에 종속되지 않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는 고정된 방식이 아닌 가장 효과적인 모델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지속적인 성능 개선과 미래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델에 종속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컴파스의 핵심 철학 중 근접한 사용자를 찾는 과정을 예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근접한 사용자를 찾기 위해 2가지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벡터 검색 기반 접근 방식인 AXQR입니다. 이 방식은 시드 제너레이터가 사용자, 광고, 텍스트 등 다양한 초기 시드를 찾아내고 이에 해당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임베딩을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드 임베딩은 벡터 공간을 탐색하는 기준 쿼리가 되어 고속 검색을 통해 유사한 사용자 후보군을 1차로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이 후보군들을 단순히 벡터 유사도를 뛰어넘어서 해당 도메인의 특화된 피처를 반영하여 더욱 정밀하게 리랭킹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랭킹된 사용자들 중 예상되는 세그먼트 효율성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최종 오디언스가 선별됩니다. 각각 모듈에 대한 더 세부 내용은 이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접한 사용자를 찾는 2번째 방식은 AXPC입니다. 아까는 벡터 검색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알고리즘 PC입니다. 이는 PU러닝을 활용하는 확장 방식입니다. 시드 제너레이션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벡터 검색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용자를 찾을 때 벡터 공간을 검색하는 대신에 확보된 시드를 포지티브 샘플로, 나머지를 언레이블드 샘플로 간주하여 PU 학습을 통해 분류기를 생성합니다. 이 분류기는 포지티브가 될 확률, 즉 시드와 유사할 확률이 높은 사용자를 예측하여 1차 후보군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스텝은 아까 말씀드린 세그먼트 제너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오디언스 익스펜더 모듈이 벡터 검색인지 분류기인지만 다를 뿐 컴파스 전체 플로우 워크는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이는 컴파스가 가진 모델 어그너스틱 특성, 저희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 특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각 모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팀 찬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청중 여러분께서는 이처럼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 구조에서 과연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광고 프로덕트 유저 프로파일링 팀의 소찬호입니다. 이어서 각 모듈의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드 제너레이션 모듈입니다. 전체 오디언스 확장 파이프라인의 시작점이자 핵심 프로토타입인 시드를 정의하고 식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듈은 두 가지 유연한 방식을 지원합니다. 첫째, 도메인별 비즈니스 로직에 기반한 시스템의 자동 식별 방식, 그리고 둘째, 광고 운영자 등 시스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수동 입력 방식입니다. 저희 프레임워크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위해 멀티모달 시드를 지원합니다. 사용자 기반 시드는 특정 카테고리에서 행동을 완료했거나 속성을 보유한 핵심 사용자 집합입니다. 아이템 기반 시드는 특정 카테고리와 연관된 광고 집합입니다. 텍스트 시드는 뒤에서 설명드릴 텍스트 투 세그먼트의 주요 입력이고요. 외부 정의 시드는 사용자가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직접 업로드할 수 있는 사용자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성되는 시드의 품질과 광고 효율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드 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희가 시드 제너레이션에서 겪는 가장 큰 도전은 시드 스파시티, 즉 시드가 부족한 카테고리 문제입니다. 또한 어떤 시드가 최종 성과에 기여하는가라는 시드 품질의 기준을 세우고 카테고리별 최소 시드 수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드 스파시티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매처의 핵심 특징을 활용했습니다. 매처는 아이템과 유저 임베딩이 정렬되어 있어 부족한 유저 시드 대신 아이템 시드로부터 유사한 유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VLM 모델을 이용해 아이템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해당 아이템 임베딩과 유사한 유저를 확장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방식은 아이템 분류기의 성능이 시드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시드의 품질은 확장 성능에 결정적이므로 저희는 순수도, 도메인 간 중복도, 그리고 과거 성과 지표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별로 최소 시드 수를 예측하기 위해 CTR과 확장수 등을 변수로 하는 일반화된 공식을 찾기 위한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디언스 익스펜션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모듈은 시드 집합을 기반으로 전체 사용자 임베딩 공간에서 잠재 오디언스를 식별하고 확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희는 이 확장 방법론으로 AEX-QR과 AEX-PC라는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AEX-QR은 리트리벌 기반의 기법입니다. 이 방식은 시드 임베딩을 쿼리로 사용하여 큐드란트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된 전체 사용자 임베딩 공간에서 근사 최근접 이웃 ANN을 고속으로 검색합니다. 이렇게 검색된 사용자를 1차 오디언스 후보군으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벡터 검색 기반의 오디언스 익스펜션 모듈에서는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직면합니다. 첫 번째는 쿼리 전략입니다. 개별 시드를 모두 쿼리하면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속도와 시스템 부하가 커지게 됩니다. 반면 대표 시드를 사용하는 방식은 빠르지만 이 대표 시드 하나에 최적화된 결과가 시드 전체의 관점에서는 최적이 아닐 수 있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의도적인 펄처베이션을 더해 익스플로레이션의 이점을 가져갑니다. 두 번째는 확장 이웃수, n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시드별로 동일한 n을 확장할지 아니면 시드의 품질 지표에 따라 n을 차등 적용할지 정교한 튜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확장 결과의 통합입니다. 다수의 시드에서 중복으로 확장된 사용자들의 순위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어그리게이션 로직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 단계에서 RRF 방식을 활용하여 개별 시드의 순위를 조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접근법인 AEX-PC는 오디언스 익스펜션 문제를 퍼스티브 언레이블드 러닝, 즉 PU 러닝 관점으로 재정의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우리가 가진 시드를 퍼스티브 데이터로 그 외 모든 사용자를 네거티브가 아닌 언레이블드 데이터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레이블드 사용자 중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인 퍼스티브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AEX-PC의 목표는 광고주의 요청이 들어오는 시점에 이 P, 시드와 U, 전체 유저 데이터를 이용하여 퍼스티브일 확률을 예측하는 분류기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특히 광고주가 외부에서 정의한 시드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드가 주어졌을 때 강력합니다. 해당 시드만을 위한 완벽한 맞춤형 분류기를 동적으로 생성하여 정교한 세그먼트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AEX-PC,
즉 PU 분류기 방식은 명확한 기술적 과제를 동반합니다. PU 러닝의 리스크 추정 과정에서 네거티브 리스크 문제가 발생하여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넌 네거티브 리스크 기법을 적용하여 손실값이 항상 0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학습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네거티브 레이블이 없는 이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저희는 두 가지 특화된 지표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리콜의 프라이어입니다. 이는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1-프라이어 값을 인계값으로 하여 퍼스티브 데이터 중 이 인계값 이상인 비율을 측정합니다. 이는 모델이 실제 퍼스티브를 얼마나 잘 포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AUROC입니다. 이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네거티브로 가정하고 P와 U를 구분하는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을 측정합니다. 저희는 이 두 확장 방식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원본 시드 사용자 집단과 확장된 사용자 집단 간의 분포 유사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그 중에 한 실험 결과입니다. 구매 의도 분포를 보시면 분류기로 확장한 집단이 벡터 검색 방식보다 원본 시드 집단의 분포와 더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용자 관심사 분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AXPC가 항상 우월하다는 점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어느 한 방식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라 시드의 종류, 출처, 그리고 카테고리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알고리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컴파스 프레임워크는 이처럼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확장 알고리즘을 유연하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리랭커 모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듈의 핵심 목표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범용 임베딩이 놓칠 수 있는 도메인 특화 시그널을 포착하여 1차 확장된 후보군을 정교하게 재조정, 리랭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의 핵심 철학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것입니다. 컴파스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 모델들처럼 수많은 피처를 사용하는 대신에 매우 적은 수의 핵심적인 도메인 특화 피처만을 선별하여 사용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최소한의 도메인 피처와 범용 임베딩을 결합하여 의미 있는 시그널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순위를 재조정합니다. 리랭커 모듈은 다양한 랭킹 로직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확장 스코어 RRF만을 사용하거나 도메인 피처로 정렬하거나 혹은 별도의 랭킹 모델을 학습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시그널도 도메인 피처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임베딩과 피처가 결합된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조합을 테스트하여 최적의 광고 효율을 내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랭킹 로직을 사용하든 이들을 모두 동일한 파이프라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된 리랭커 구조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컴파스가 추구하는 유연성과 확장성의 기반이 됩니다. 저희는 리랭커 오프라인 테스트에서 명확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전환, 즉 컨버전 시그널에 집중하여 확장하고 리랭킹하였더니 예상대로 전환 효율은 높게 나왔지만 클릭 효율이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클릭 관련 시그널로 다시 리랭킹하자 전환율은 유지하면서 클릭 효율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희는 서로 다른 시그널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절감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익스퍼트와 게이트 구조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지식 분리입니다. 익스퍼트를 시그널 수준으로 또는 도메인 수준으로 명확히 분리하고 게이트가 동적 라우팅을 수행합니다. 게이트는 매처 임베딩의 최소한의 피처를 함께 입력받아 어떤 유저가 어떤 맥락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적합한 익스퍼트에게 작업을 보냅니다. 향후 이 구조를 기반으로 PLE 구조로의 확장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그먼트 제너레이션 모듈입니다. 본 모듈은 리랭커가 출력한 사용자별 할당 확률을 입력받아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최적의 컷오프 인계값을 결정하고 최종 오디언스 모수를 확정합니다. 이 중요한 과정은 온라인 성과를 신뢰성 있게 대리하는 오프라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수행되고 최적의 인계값을 탐색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존 세그먼트 모수 그대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생성된 세그먼트는 단순 성과뿐만 아니라 건강도를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복합 지표를 사용합니다. 예상되는 광고 효율, 세그먼트 간 중복도, 신규성, 편향성과 공정성, 그리고 로아스와 같은 추정된 온라인 핵심 지표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저희 컴파스 시스템은 체계적인 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아키텍처는 하나의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파생되는 구조이며 각각의 이 태스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4단계 파이프라인을 단계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드 단계에서는 규모, 중복도 등의 품질을 측정하고 익스펜션 단계에서는 확장된 유저가 기존 시드 유저와 얼마나 분포가 일치하는지를 다각도로 검증합니다. 리랭커는 AUROC로 성능을 측정하고 최종 세그먼트는 CTR, CVR과 같은 광고 성과와 최종 분포 일치도를 함께 측정합니다. 이처럼 각 단계별로 촘촘하게 검증하여 최종 세그먼트의 품질을 올리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탐색, 즉 잠재적인 신규 클릭 유저를 발굴하기 위해 매트릭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그먼트의 신규 할당된 유저를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는데요. 핵심 탐색 지표는 이 신규 할당 유저 중에서 과거 광고 미클릭 이력을 가졌던 사용자들이 저희 세그먼트를 통해 새롭게 클릭을 발생시키는 비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컴파스 프레임워크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매의도 육아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기존 모델과 온라인 A/B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피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모델은 약 30여 개의 도메인 피처를 사용한 반면 컴파스 모델은 단 4개의 도메인 피처와 파운데이션 모델의 임베딩만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컴파스는 기존 대비 17.4%의 CTR 상승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컴파스 프레임워크가 사용하는 피처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운영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 성과 자체도 크게 향상시켰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카테고리들에 대해서도 온라인 테스트 및 실서비스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컴파스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인 텍스트 투 세그먼트에 대해 윤정훈 님께서 다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이어받아 텍스트 투 세그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극복하고자 했던 정적 세그먼트의 한계에 대한 저희의 직접적인 대답이 바로 텍스트 투 세그먼트 기술입니다. 이는 광고주의 복잡하고 동적인 의도를 자연어 그대로 입력받아 오디언스 그룹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시에서 보실 수 있듯이 패션 아이템, 특히 가디건과 원피스에 관심을 보이며 프리미엄 소비 성향을 가진 유저와 같이 복합적인 의도를 프롬프트로 입력하면 저희 사용자 임베딩 공간에서 해당 유저 그룹을 즉시 검색하여 동적으로 세그먼트를 만들어냅니다.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던 코딩 에이전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투 세그먼트를 구현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도전적인 기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헤테로지니어스 리프레젠테이션 얼라인먼트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사용자를 이해하는 두 가지 이질적인 정보, 즉 광고주의 의도가 담긴 텍스트와 사용자의 행동이 압축된 사용자 임베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정렬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풍부한 학습 데이터 생성의 문제입니다. 이 정렬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풍부한 유저 디스크립션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생성하고 확보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선 첫 번째, 텍스트 투 세그먼트의 어려움은 바로 시멘틱 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이 갭은 사용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이질적인 관점에서 발생합니다. 한쪽에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속성 기반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누구인가에 답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프리미엄 소비자와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파운데이션 모델,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학습한 행동 기반의 임베딩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무엇을 하는가에 답을 하게 되고요. 어제 가방을 사고 구두를 샀다. 이런 행동 기반 시퀀스 벡터입니다. 이 속성 텍스트와 행동 임베딩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소비자라는 텍스트를 행동 기반 임베딩 공간에 바로 쿼리할 수 없습니다. 두 이질적인 공간을 연결하고 텍스트를 행동 임베딩 공간으로 프로젝션 시켜줄 모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작동합니다. 저희 파이프라인은 먼저 입력된 텍스트 쿼리를 관심사, 라이프 스타일, 동기 등 입체적인 페르소나로 상세화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추출된 각 속성들은 매처 사용자 임베딩 공간으로 투영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투영된 값을 기준으로 전체 사용자를 스코어링하고 필터링하여 광고주의 의도에 부합하는 오디언스를 실시간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상세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습 워크플로우부터 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속성 텍스트와 행동 임베딩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여기 잠깐 그림이 작아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LLM을 저희가 활용을 하여 유저 A의 프로필과 피처로부터 풍부한 유저 디스크립션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속성 측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파운데이션 모듈로부터 추론된 동일한 유저에 대한 사용자 임베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행동 측면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생성된 유저 디스크립션 텍스트를 학습 가능한 인코더와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과시켜 투영 임베딩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의 투영 임베딩과 행동 기반의 사용자 임베딩을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질적인 두 공간이 동일한 의미 공간으로 정렬됩니다. 이렇게 모델이 학습이 되면 하단에 추론 워크플로우가 동작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 또는 사용자가 프리미엄 소비자와 같은 유저 디스크립션을 여기에서 텍스트로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된 텍스트는 LLM을 통해 입체적인 페르소나 디스크립션으로 한 번 더 상세화하여 의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아까 보여드렸던 학습 완료된 DP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면 사용자 임베딩 공간 안에 한 점, 즉 투영 임베딩으로 변환됩니다. 이제 남은 거는 간단합니다. 이 투영 임베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용자 검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 쪽으로 넘기면 이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연어 의도와 가장 일치하는 사용자 그룹을 바로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모듈별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단계는 의미 상세화입니다. 이 모듈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냐면 입력받은 비정형 쿼리를 입체적인 페르소나 속성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는 이 부분은 LLM 프롬프팅을 활용하여 이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모델 학습은 하지 않고 있고요. 우선 제로샷 또는 퓨샷 프롬프팅과 함께 COT 방식으로 텍스트를 추론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어 텍스트가 입력되면 LLM은 이 방식을 통해 쿼리를 분석하여 관심사 구조화, 라이프 스타일 구체화, 동기 추론이라는 세 가지 정교한 속성으로 확장하여 다음 모듈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듈에 대해서 도전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저희가 현재 POC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데이터 생성의 비용과 품질 문제입니다. 예상대로 고성능 LLM을 사용할수록 유저 디스크립션의 품질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생산 비용, 속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는 우선 이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유저가 아닌 대표 샘플을 추출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유저를 클러스터링한 후에 각 클러스터에서 대표 샘플을 추출하는 계층적 샘플링 방식을 통해 효율과 대표성을 동시에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론되는 유저의 수를 줄여서 단순하게 비용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품질 자체도 중요한데요. 너무
일반적인 디스크립션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학습 시그널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매우 약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특성을 좀 더 구분 지을 수 있는 핵심 피처를 프롬프팅에 저희가 추가하며 더 품질 높은 디스크립션을 생성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두 번째 과제는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까입니다. 저희가 학습이랑 추론을 할 때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드수 또는 성능 임계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저희는 우선 룰 기반의 명확한 오프라인 테스트 셋을 구축하여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기준점을 찾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크립션 임베딩 프로젝터 모듈인데요. 이 모듈의 목표는 LLM이 생성한 디스크립션을 매처 사용자 임베딩 공간으로 투영하는 함수 P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아마 개발자분들은 특히나 모델러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진짜 도전적인 문제 중 하나가 타우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특히 이렇게 아예 이질적인 두 개의 공간에 있는 그 모달리티를 학습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마 타우가 작으면 학습이 좀 더 불안정해지고요. 아마 너무 크면 학습 효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이 고정된 온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클립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케일링 팩터를 감마라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에 맞춰 최적의 타우 파라미터를 스스로 찾게 됩니다. 또한 다음 문제는요. 인배치 네거티브 문제가 있습니다. 인배치 네거티브 문제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좀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고 모델의 판별성을 더 늘리기 위해서 글로벌 네거티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GPU에 흩어져 있는 텐서를 우선 하나로 모읍니다. 배치 과정 중에요. 그리고 역전파가 가능하도록 그레디언트 전파를 지원하는 방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치를 돌 때 GPU가 개별 배치가 아니라 전체 글로벌 배치에 있는 네거티브 샘플을 활용해서 문제의 난이도를 더 높이고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단계는 유저 스코어 그리고 필터 모듈입니다. 이 모듈의 목표는 광고주의 쿼리 텍스트로부터 변환된 투영 임베딩을 기반으로 전체 사용자 풀에서 가장 적합한 유저를 찾아내는 건데요. 장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스텝, 즉 텍스트 투 유저에서 찾아진 유저들은 사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립션과 정렬을 이룬 유저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이 유저 임베딩은 컴파스 프레임워크의 다음 단계인 AX 모듈을 호출하게 되고요. 이 호출을 위한 새로운 시드로 텍스트 투 유저 그 얼라인된 임베딩이 사용됩니다. 이 모듈은 텍스트 투 유저 최종 산출물인 시드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컴파스 확장 및 세그먼트의 생성 과정으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걸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실 것 같아요. 우선 저희는 모델의 성능을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재적 평가입니다. 내재적 평가는 학습된 얼라이먼트 자체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텍스트 기반 임베딩이 동일한 사용자의 유저 임베딩, 행동 기반의 유저 임베딩을 얼마나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가 이거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는 리콜과 MRR을 이용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재적 평가입니다. 이는 학습된 임베딩이 실제 다운스트림 과제에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사 세그먼트 검색입니다. 행동 규칙으로 저희가 정답 세그먼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LLM을 이용해서 이 세그먼트를 설명하는 자연어 쿼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쿼리와 정답 셋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이 수도 레이블링 데이터 셋을 구축한 다음에 이 쿼리가 정답 세그먼트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는 제로샷 행동 예측입니다. 사용자의 텍스트 기반 프로젝션 임베딩이 특정 광고 임베딩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
그래서 실제 사용자의 실제 클릭 여부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분류 지표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 가지의 이 세 가지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저희 POC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12월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젠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 컴파스와 텍스트 투 세그먼트에 대한 넥스트 스텝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요 개발 진행 일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 우선 참고적으로 컴파스와 텍스트 투 세그먼트 기술은 지금 각각 특허 가출원 상태이고요. 지금 정규 출원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퓨처 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다음 목표는 비욘드 텍스트, 즉 그 멀티모달 입력을 통한 타겟팅 오디언스 확장입니다. 지금은 텍스트만 저희가 데이터로 입력으로 받고 있지만요. 사실 광고주가 전달하려고 하는 니즈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그런 비주얼 정보에도 풍부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미래에 텍스트, 그다음에 이미지, 동영상 다양한 형태의 입력을 받아서 광고주의 다이나믹 그런 니즈를 세그먼트로 바로 반영해주는 그런 부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모달 입력들을 하나의 통합된 임베딩 공간으로 저희가 정렬시킨 후 현재와 동일하게 해당 공간에서 타겟 오디언스를 검색하여 추출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리는 다음 단계는 인터랙티브 타겟팅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텍스트 투 세그먼트는 한 번의 쿼리로 세그먼트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끝나죠. 근데 저희는 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광고주나 마케터가 생성된 세그먼트를 보면서 실제 AI 에이전트와 대화하듯이 실시간으로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제외할 수 있고요. 결합을 요청할 수 있는 상호작용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그 세그먼트에서 20대 남성은 제외해줘. 또는 여기에 아웃도어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를 추가해줘 라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실제 사용자의 니즈는 매우 복잡하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한 번의 쿼리만으로는 완벽한 세그먼트를 사실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세그먼트의 정교함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넥스트 스텝입니다. 우선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컴파스와 텍스트 투 세그먼트에 대한 발표는 우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